여러분들 지난주 11월 27일 목요일날, 자,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웅장했던 날입니다. 바로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병하는 날이었습니다. 두나무 아래에 업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와 네이버가 콜라보, 크로스, 합병하는 날이 바로 11월 27일이고요. 요 날에 충격적인 기사가 뜨게 됩니다. 업비트에서 540억 원의 규모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던 줄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일걸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 왜냐면 이게 지금 다 묻혔어요. 그냥 짓눌러 버렸어. 쿠팡이 3,300만 건. 이거 누가 이겨? 뭐 이길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올 거 알긴 해요. 근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뉴스에 안 나오냐고요?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쿠팡, 업비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른 주제를 얘기 못 하잖아요. 그쵸?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54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바로 새벽 4시 42분경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비트에서 관리하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 일부가 외부 지갑으로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대략 500억대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추후에 업비트에서 정정 공지를 올립니다. 한 500억대가 빠져나갔는데 그날 오후에 정정 보도를 합니다. 업비트에서. 여러분들 출금 시간의 시세로 한번 계산하면 500억은 아니에요. 지금 시세는 500억이 맞지만 사실 출금 시점 11월 27일 4시 42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445억입니다. 500억 이거 아닙니다. 민감하죠. 그쵸? 어감이 다르잖아. 4자로 시작하는 거랑 5자로 시작하는 거랑 다르죠. 야, 근데 이게 코인이 이 정도로 그 변동성이 커요? 와, 진짜 그날 오후 하루 만에 이게 100억이 출렁출렁 거리는 게 이 코인 시장이다? 야, 이게 대단하네요.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웬만하면 멘탈이 굉장히 튼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다. 그날 4시 42분 시세 기준으로 정정하자면 445억 원이 털렸습니다. 그 중에서 털리고 나서 다행히도 23억은 붙잡았어. 동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빠져나가기 직전으로 잡았고 그래서 유출된 게 445억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후에 업비트는 솔라나 계열의 디지털 자산 모두 다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해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거래를 계속 내비두면 돈이 더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자금을 다 중단합니다. 역시 디파이. 죄송합니다. 네. 블록체인이 털렸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솔라나 자체가 털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프로토콜에 이 암호화폐가 털렸던 건 아니다. 왜냐? 그랬다면 만약 솔라나 자체의 취약점이었다면 업비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 솔라나에서 대량으로 이 코인들이 빠져나갔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키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유출이 되었거나 혹은 관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업비트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 해킹을 당했냐? 코인이 빠져나갔는가? 그 당시 취약점을 확인해 보니까 업비트 지갑 트랜잭션을 분석하면 개인 키를 추정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암호화폐에는 지갑에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 열쇠.
자, 그런데 이 열쇠가 이 지갑으로 거래했던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면 이 열쇠 정보가 뾰로롱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쇠를 가지고 딸깍하고 여기에서 있는 정보들을 빼가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왜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갑의 이 개인키, 요 열쇠로 서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냥 거래를 이 키만으로 서명을 하면 역산이 됩니다. 역으로 계산을 하면 그 거래 내용과 이 키를 역산을 하면 요 키가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걸 넣느냐? K라는 값을 넣어요. K라는 난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난수 값과 요 서명 키를 콜라보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는 건데 요 K 값이 당연히 추측을 할 수 없어야겠죠. 이게 알려지면 역산이 돼서 요 비밀번호 키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이 K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혹은 K가 없다면 그러면 얘가 랜덤한 값이 아니겠죠. 그 결과 이 비밀번호도 유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에는 이렇게 트랜잭션을 분석하면 비밀번호가 추정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아마 요 K값 랜덤 난수값을 아마 취약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놨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황당한 취약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황당하긴 하지만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나 뭐 지갑 관리 프로그램을 잘못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취약점으로 지금 돈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업비트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 업비트 이용자들은요, 기존 지갑을 모두 새 지갑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왜냐? 이런 취약점으로 코인이 털렸던 거라면 여러분들의 비밀번호, 이 개인키, 지갑의 키도 당연히 유출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새 지갑으로 교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한 거 바로 누구냐? 바로 누가 했을까? 이것도 조사 중입니다. 이것도 조사 중인데 왠지 코인을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냄새가 그래요. 뭐 확정이 난 건 아닌데 느낌상 이런 것 같아. 요 친구들이 가져간 것 같아.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사실 북한이 업비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 제가 한번 과거 이야기를 좀 풀자면요. 업비트 해킹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언제냐? 바로 업비트가 2019년에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2019년도에 업비트가 해킹을 당해서 그 당시에 580억 원이 털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에서 털렸었는데요. 이 당시에 범죄자는 조사 결과 북한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이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북한이라는 증거가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업비트에서 이렇게 털리고 나서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 FBI와 공조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조수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사용하던 IP 주소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북한이 했구나 라고 확인을 한과 동시에 북한이 해킹을 했던 전자기기를 압수합니다. 그 서버를 압수했어요. 그래도 되냐고요? FBI잖아요. FBI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 서버를 찾아서 기기를 압수한 거예요. 해킹을 했든지 아니면 실제 물리적으로 압수를 했든지 그 서버를 털어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 서버 안에 헐한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어인데 헐한일. 이 헐한일이라는 게 북한 단어래요. 뭐였더라? 별 볼 일 없는 일인가? 아무튼 그런 뜻을 가진 북한 단어래요. 그리고 북한이 사용하던 암호화폐 세탁할 때 늘 이용하던 그 주소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암호화폐도 세탁했고 암호화폐 세탁 수법도 비슷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다 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라자루스와 안다리에 이 두 곳이 크로스 해가지고
해킹을 했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참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25년 11월 27일이 업비트와 네이버가 합병하는 날인데, 과거 2019년에 털렸을 때도요, 자세히 보면 11월 27일입니다. 이런 우연이? 2019년 11월 27일, 6년 전 바로 똑같은 11월 27일입니다. 6년 전 11월 27일 날 580억 원이 털렸는데, 지금 올해 2025년 11월 27일 같은 날에 게다가 금액도 540억. 아, 이게 뭐 500억 원대 이 금액도 뭔가 맞춘 것 같기도 해. 죄송합니다. 540이 아니지 시세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당시 4시 42분 초는 안 나왔네. 4시 42분 그 시간대의 시세로 보면은 445억 원. 이게 뭐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금액까지 일치해. 털린 날짜 같아. 금액 날짜 같아. 금액도 비슷해. 이게 좀 의문이죠. 굉장히 교묘하긴 해. 우연의 일치인진 모르겠지만 하필 이 업비트도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11월 27일 날 네이버와 합병을 발표를 그날로 했을까? 왜 하필?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겹치는 참 신기한 날짜였고요. 참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기적인 연례 행사인가? 어떻게 날짜도 맞춰가지고 취약점은 아마 예전부터 알았을 거예요. 아마 뭐 올해라든가 전에 알고서는 그 작전 실행 날짜를 그 북한 해커들도 회의를 했겠죠. 야, 이거 언제 빼가면 좋을까? 언제가 가장 타이밍이 좋을까? 그리고 결론을 낸 게 이 11월 27일 요 같은 날짜였겠죠. 그쵸? 그리고 그 날짜를 지정해서 작전을 실행한 거 아닐까? 아무래도 업비트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안 노리겠냐고요. 북한이 노릴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 더 특히나 더 보안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사실 기정사실이죠. 해커들을 지원해서 육성해가지고 이런 작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실제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못 기다리죠. 11월 27일 날 빼가야지 하고선 이 기념일 챙기기 못 합니다. 지금 이런 취약점을 찾았다? 지금 당장 털어야 돼. 안 그럼 이거 다칠 수 있는데 게이트 어떻게? 근데 이런 자신감, 이런 게 북한 해커들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같다?